자, 2021년 4월 9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이죠? 다들 일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고생했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이 설방 하기 전에 게임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이것저것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제 투유님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저것 뭐 공부하시느라, 일하시느라, 아니 사람한테 시달리시느라 이것저것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 고생하는 사람들이 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땅이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곳이기 때문에 음, 고생을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이 말은 공감하실 거예요. 대한민국 땅에서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들 뭐 돈 벌고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만큼 이 주말이 값진 것이고 주말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될 만한 그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고생하셨고 지금부터 썰방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썰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 썰 할 거는 갑자기 생각난 주제예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얘기하다가 요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보면 뭐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들한테 뭐좀 친하다고 생각하는 존재한테 뭐 친하면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뭐 툭툭 건드린다거나 아니면 장난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뭐 그 사람한테 신세를 진다거나 물건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뭐 밥을 얻어 먹는다거나 이것저것 이렇게 우리가 친근함을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 음, 뭐, 그 친근함을 표시하는 여러 행동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할 건 뭐냐?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정말 친근함으로 다가오는지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이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대경이네. 알겠습니다. 대경이 내일 한번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얘기하세요. 맞다. 대경이님 있으면 내가 아 얘기할 걸. 내일 갑시다. 대경이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날 뵐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친구끼리 장난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물건을 빌린다거나 할 때 그 사람한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친해가지고 정말 기꺼이 이 사람이 응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은 정말 원하지 않는데 싫은데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원해가지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는 경우가 많아. 그냥 장난친다고 다 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척 한다고 다 친한 게 아니야. 왜 그런 말 있잖아. 장난치는 사람이 장난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난을 받는 사람이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그게 장난인 거지.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장난이 아니라 장난이 아니라 공격이나 폭행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폭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친근함을 표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이걸 모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모르면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친근함이 도를 넘으면 친근함이 지나치면 선을 넘는 것이고 선을 넘는 행동이
반복되면 그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보통 친하다 하면 선 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친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좀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친구라고 해서 막 이렇게 선 넘고 뭐 좀 나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뭐 친구기 때문에 욕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우리가 이해는 해준단 말이야. 저는 이제 친구끼리 욕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끼야, 뭐 병신 같은 놈, 뭐 이런 욕이 있잖아요. 보통 뭐 친하다고 해서 욕도 이렇게 편하게 뭐 주고받고 하는 경우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래 보고 싶으면 욕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약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를 뭔가 쉽게 생각하고 말을 굉장히 욕을 섞어가 편하게 대했던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똑같이 나한테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투나 어떤 행동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 맞죠? 그러면 그게 선을 넘는 거야. 맞죠? 선을 넘고 한두 번 넘어간다는 거야. 한두 번은. 그래, 내가 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오래 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안 하겠지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노엘사랑님 어세요? 넘어가는데 이게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참을 수가 없게 돼요. 맞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민폐라 보이고 볼 때마다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아니고 그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많아. 대한민국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좀 함부로 대해도 되고 약간 좀 뭐 비속어나 말을 좀 함부로 해도 그 친구는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처사가 많이 벌어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가장 민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어렸을 때뭐 손버릇 나쁘고 내 거 함부로 쓰고 뭐 험담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인 되고 나면 좀 철도 들면서 뭐 사회생활하면 좀 바뀌겠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바뀌는 사람도 있는데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 그 안 바뀌는 사람들 계속 보면 볼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볼 때마다 자존심에 흠집 내고.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어릴 땐 자존심에 대한 별로 그런 개념이 잘 없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사회생활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자존심을 가장 뭉개는 사람은요.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겠지만 직장 상사보다 친구가 제일 많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나에 대해 잘 안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약점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음. 자, 그만큼 친하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이거를 바꿔서 해석하자면 그만큼 나의 민감한 부분을 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좋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좋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 그만큼 날 이해해 준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다고 하면 속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속 얘기를. 뭐 좀 밖에서 얘기 못 하거나 가정 내적으로 있는 그런 사적인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할 때도 친구마다 다 다르잖아. 이거를 그냥 가슴속에 묻고 이런 건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이 친구한테 민폐다. 괜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보면 이거를 난 이 사람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살면서. 난 이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하니까 나의 어떤 그런 속내를 털었는데 속내를 털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비밀을 잘 간직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잘 간직하기는커녕 여기저기 다 떠벌리고 다녀서 완전 동네북이 되어버리는 경우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난 친하다고 생각해서 해줬는데
정말 믿어서 얘기해 줬는데.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친한 친구끼리도 성대대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친한 친구끼리도. 가장 옆에 있는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도 힘든 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대한민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입이 가볍습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도 잘 없어요. 제가 겪어봤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한 17은 가벼워요. 여자분들도 더 가벼워. 여자분들 중에 무거운 사람 못 본 것 같아. 여자분들 죄송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입이 가벼워요. 그래서 그만큼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비밀을 다 유지해주고 나를 그만큼 배려해준다. 나를 그만큼 이해해준다. 그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들 사회생활 해보고 나이 먹어보면 뭔가 친하게 많이 지내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보다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이 어릴 때는 그 사람이 재미도 없고 뭐 말수도 적고 하니까 아 이런 애 만나면 재미없다. 그래서 막 잘 안 만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먹으면 사실 나이 먹으면 그렇게 막 뭔가 재미에 쫓고 하지 않거든요. 재미에 쫓고 하지 않는데 오히려 좀 활발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 이 사람 재밌게 노니까 만났는데 이 사람한테 뭔가 얘기했는데 뭐 카톡이나 단톡방에 다 퍼뜨렸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내 고기를 못 내밀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따지죠. 야 그거를 왜 함부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너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어? 너한테만 털어놓은 건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여기저기 얘기하면 어떻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대방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야 그거 뭐 남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때서 뭐 다른 사람 알면 안 되는 거야? 알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야기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따지기도 참 뭐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저렇게 만약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박을 해버리면 참 답이 없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경우 은근 많아요. 이런 경우도. 그래서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보면 뭔가 친근함을 표시하거나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다가갈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내가 여지껏 겪어본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경우 많아요.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당연히 받아주겠지.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야. 정말로. 철저한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인간관계에 당연한 거 없어요. 절대로 당연한 게 없어. 저번에 제가 이게 썰로 풀었는데 얘가 친근한 표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보통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내 손 내밀면 잡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앞으로 내가 이제 지금 진행해야 될 고민 사연 우리 솔로몬이 진행 그 사연도 그런 거예요. 친구를 내가 친구일 때 이 사람 당연히 빌려주겠지 하면 말을 꺼내는 거야. 나는 빌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럼 만약에 뭐 친구끼리 동거래해서 미안한데 친구끼리 동거래 하지 말자. 그리고 난 있어도 못 빌려주겠어. 우리 이런 관계 만들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빌려고 말하는 사람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한테 실망이다. 너라면 당연히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애초에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 본인 생각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생각만? 본인만 그렇게 마음먹는 거 아니야? 왜 본인이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해서 당연히 빌려줄 거라 생각해서 왜 다 빌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이기적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 입장에 돈 안 빌려주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현명하죠.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야 밴댕이 소화딱지 같네. 와 냉정하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잘 없어. 옛날 같으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 있었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워낙에 세상이 험하고 돈 관계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그르치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이 가다 보니까 뉴스로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관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우리 사이에 동거래 하지 말자. 단 1원도 하지 말자. 이렇게 선을 긋고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친하다는 것은 정말 친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더 잘 알고 안 하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 친하다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싫어하는 걸 더 먼저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건 나중에 알아도 돼요. 이거는 진짜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보다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장소를 싫어하는지, 어떤 옷을 싫어하는지, 어떤 곳을 좋아하는지 이걸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냥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인간이라고 하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있거든요. 특히 오래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면모를 다 알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될 수 있는 걸 미리 차단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싫어하는 거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술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좋아했던 사람도 나이가 먹으면 건강을 생각하다 보니까 술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술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이 이거 싫어하니까 뭐술 약속이나 뭐 담배 같은 거 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 친근함 이런 것도 뭐 친구 우정 이런 것도 굉장히 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 어깨 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친구 아이가 하면서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요 사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친구 아시죠? 영화 친구 아무 사람 없죠? 아무 사람 없을 겁니다. 특히 제 나이 때 제 30대 다 봤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친구가 워낙 인기 많아가지고 내가 여지껏 살면서 한국 영화 중에 임팩트가 가장 영화는 친구밖에 없었어요. 그 19금 영화인데 그게 중학생도 빌려봤어. 그 동네 비협방 아저씨도 남자라면 봐야 된다고 중학생들 그 막 뭐 형들한테 빌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막 집에서 보고 막 그랬어요. 물론 잔인한 장면도 많이 나왔었죠 그게. 근데 거기서 보면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준석이가 그 뭐야 그 상태이가 중석이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진숙이 좋아하는데 그걸 준석이 캐치했어요. 그래서 준석이가 상태기가 이제 준석이 보고 싶어서 왔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준석이 보고 싶어서 왔다기보다는 준석이의 그 이제 칠공주파 그 진숙이 보고 싶어서 왔는 걸 들킨 거죠. 들키고 나서 이제 그 상태기가 준석이한테 얘기를 하죠. 미안하다.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대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과연 미안한 게 없을까? 말만 그렇게 하는 거 사실 미안한 거 많죠. 그리고 그 학창 시절 때도 그 정도인데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심해져. 성인이 돼서.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 그 친구 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나이트 클럽에서 그 이호성이 장동건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명대사 중에 그거 있잖아요. 일이 이렇게가 됐어도 난 니를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네가 내라도 원망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이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근데 과연 서로 원망 안 했을까? 원망 안 했으면 그런 칼부림이 났을까요? 대사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원망했어요. 원망했으니까 끝이 안 좋았겠죠.
많이 원망했겠죠, 많이. 대사에서 보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화 그 친구에서 보시면 요성은 완전히 복수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담배를 신어 보내고. 왜냐? 자기의 친한 벗이자 행동대장인 도르코를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동수 아닙니까? 그 인턴사 교육 가면서 비어있는 동안 쳐들어와가지고 그 자기 조직원들하고 그 도르코 작살낸 게 누구예요? 동수잖아요. 이게 원망 안 할 수 있는 거야? 원망하죠. 엄청 원망하지. 근데 대사에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이 이 지경까지 됐어도 난 일을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원망하죠. 무슨 원망을 안 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고 해서, 말이 미안한 거 없다고 해서 정말 미안한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한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선을 넘으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 먹으면 중요한 게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준 사람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친구니까 너그럽게 봐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해바라기 같은 사람 없어요. 어렸을 때는 해바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변 관계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정말 친했다고 생각한 사람들한테 실수한 건 없는지 민폐 끼친 건 없는지 선을 넘은 건 없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시덥잖은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뭐 특히 나이 먹으면 아시겠지만 인간관계를 늘리기 힘들어요. 사람을 사귀기 힘들어.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관계라도 유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관계라도 유지를 잘하려면 지금 제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고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한해서는 누를 범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